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구속이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검찰, 하지만 김만배 씨는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법원에서 김만배가 대장동 일당들에게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을 공개하며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거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만백 씨가 석방됐습니다. 검찰에 이 이른바 대선 공작 의혹 수사에 뭔가 차질이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찰은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모평. 동아일보 일면 기사 함께 보시죠. 9월 모의고사죠. 모의평가. 킬러 문항 없었어요. 국어, 영어 어려웠다. 선별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킬러 문항 없어도 충분히 선별력을 줄 수 있다. 이미 뭐 많은 수능 세대들에서 입증된 바 아닙니까?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지워, erase.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이렇게 훈수를 줬다는 거예요. 야, 이제 앞으로 대장동에서 이재명을 지워라 라는 이른바 지시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일종의 윤석열 커피 보도 등등의 이런 허위 보도가 이어졌다. 검찰의 시각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대장동에서 이재명은 지워라. 일각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것처럼 유동규로 몰고 가려는 그런 일련의 시도 아니었냐라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경고. 한겨레신문 4면입니다. 윤 대통령이 북러 무기 거래를 겨냥해서 군사협력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나온 경고 발언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네 번째는 백불. 한국경제 4면 기사입니다. 미국과 다른 길 가는 사우디. 연말 국제유가 100불 넘나? 라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사우디 전격 감산 연장. 이 기름값까지 왜 그럽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뭐 여러 가지 수사 국면이라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승배 변호사, 그리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전주혜 의원, 그리고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만배 씨는 석방됐지만 검찰은 법원에서 이 김만배가 대장동 일당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랑 이재명은 한 배를 탔다, 한 배다라는 한배설을 검찰이 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김만배가 그렸던 큰 그림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이 법원에서 김만배의 구속 연장을 요구하면서 이걸 공개했다고 해요. 김만배가 이른바 가짜 인터뷰를 종용했다라는 의혹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어제 김만배의 추가 구속영장 신문 검찰의 공개 내용을 저희가 재구성해 봤는데 2021년 10월에 남욱이 JTBC에 나가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김만배는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당시에 그분이 누구냐? 대장동의 그분. 대장동은 그분을 위한 것. 남욱이 유동규는 그분이 아니다라고 인터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김만배가 남욱에게 우리랑 이재명은 한 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라고 이른바 훈계를 했다. 그러자 그 이후에 다시 JTBC에 나가서 남욱은 내가 말한 그분은 이재명은 아니다. 이재명은 오히려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다. 라는 이른바 인터뷰의 뉘앙스 조정을 김만배가 종용했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요. 대장동 브로커인 조우영에게 김만배가 이거 게이트가 되면 안 된다. 유동규의 뇌물 사건으로 정리해야 된다. 야, 이거 대장동 게이트 안 되면 안 돼. 이거 동규의 뇌물 사건이야. 라고 이른바 교시를 내렸다. 그러자 조우영은 JTBC에 나가서 이렇게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유동규다. 개인 일탈의 확률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김만배의 지시에 따라서 뭐 특정 매체로 인터뷰가 몰리는데 JTBC에 나가서 김만배의 요구에 맞춰서 대장동 일장들이 맞춤 인터뷰를 했다는 건데 검찰은 김만배가 증거인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릴 것이란 우려가 있다라고 어제 법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른바 허위 인터뷰가 단순히 본인의 신앙님과의 인터뷰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검찰은 어제 법원에서 강조한 셈이 됩니다. 전재우 의원님, 네. 저 인터뷰 저도 기억나는데 네. 남욱이 처음에 야, 대장동의 그분은 누구냐 막 이 논란이 한창일 때 JTBC에 나가서 인터뷰했었어요. 대장동 그분 유동규를 우리는 그분이라고 안 부른다라고 네. 해서 그럼 그분이 뭐 이재명 후보냐 뭐 이런 얘기가 착 파다했었는데 네. 곧이어 남욱이 다시 나가서 네. 그분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 이랬는데 그 사이에 검찰은 김만배의 이런 말, 야 우리 한 배를 탄 거야 이재명 후보랑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장동의 몸통을 가리려는 그런 뭐 끈질긴 회유가 있었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21년 이제 10월 국감 때 국회에서 국감 때 제가 이제 법사위다 보니까 그때 뭐 핫 이슈가 당연히 대장동 게이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과연 이제 그분이 누구냐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또 언급이 됐었는데요. 저런 걸 보면은 결국은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가리기 위해서 남욱 씨에게도 이렇게 가짜 내용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라 이렇게 사주를 한 게 좀 경황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좀 뭐 대장동을 저도 계속 파왔던 사람이고 그런 입장에서 그 이번에 그 가짜 인터뷰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말 커피 인터뷰. 네, 그것은 정말 저는 충격적입니다. 예, 충격적이고요. 이게 그 국민의힘은 이것을 이제 대선 공작 게이트로 명명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국민들의 표를 도둑질하는 행위다. 지금 이렇게까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대장동의 주범이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어야 당선에 도움이 된다.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가짜 인터뷰를 기획을 하고 또 언론을 또 섭외를 해가지고 또 이것을 가짜 뉴스를 계속 양산을 하고.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사실 이 부산저축은행을 윤석열 당시 검사가 덮었다는 이야기를 2021년 10월 국감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앵무새처럼 떠들었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대장동의 몸통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다. 민주당이 좀 그렇게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거는 결국은 기획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유포를 하고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또 계속 떠들어대고 이거는 합작품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지금 김만배의 큰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대장동의 몸통이 유동규 씨다. 그 누가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대선공작 게이트의 저는 주범이 몸통이 저는 김만배 실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가짜 인터뷰로 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당연히 주범이고요. 저는 그것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김만배가 그냥 밑에서 이것은 연출을 어떤 역할을 분담을 한 것이지 큰 그림은 정말 그 위에 몸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통을 밝혀가는 방법 결국 김만배나 이 대장동 일당 언론 민주당 의원들 다 합작품에서 이 위에 누가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을 가장 밝혀야 되고 이런 흑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돼서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짜 뉴스로 국민들의 표를 현혹시켜가지고 내가 대권을 잡아보겠다. 아니면
대선을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 저는 이것은 정말 너무 위험한 발상이고 후진적인 발상이죠. 그래서 이런 발상을 지금 기획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샅샅이 명명백백해 가려서 엄벌을 해야 예. 되고 이래서 저는 지금 이건 단초예요. 지금 이 김만배 씨가 드러난 것은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에 결국은 이 지시자가 누구고 최종적인 책임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공작이다. 그리고 대장동 일당의 공작이 아니라 민주당과의 합작품이다라는 주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커피 허위 인터뷰, 그리고 남욱의 저 JTBC 인터뷰, 조우영 등의 JTBC 인터뷰 등 김만배가 단순히 사주하고 만 게 아니라 민주당과의 합작품이다라는 주장인데, 자,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대변인이자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2년째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대장동 가지고 이런 불편한 뉴스랄지 국민들 민생으로 경제로 안보로 정말 어려우신데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를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내용을 뉴스타파가 전문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허위 인터뷰가 이루어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손해를 봤다거나 아무튼 뭐 억울하다. 얼마나 그러면 피해를 받겠습니까? 억울하다면 저는 이제는 밝힐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주혜 의원님이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이 몸통을 밝히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몸통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에야말로 2년 동안 검찰이 특수부 70명에 400번 넘는 압수수색으로도 몸통을 못 밝혔어요. 이번에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지금 발의했는데 여당의 반대로 이게 신속 처리안건으로 올라가서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렇게 당당하시면 대통령까지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조작된 인터뷰 때문에. 이게 희대의 정치 공작이라면서요. 그럼 밝혀야죠. 밝혀서 이재명 대표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꾸준히 특검 받자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 하자고. 그럼 이번에야말로 조건 붙이지 마시고 정말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이 없었는지 이것도 밝히시죠. 그리고 정말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는지 밝혔으면 좋겠으니까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특검을 오늘이라도 국민의힘은 받겠다. 대통령께서 받겠다는 말씀을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지금 여권이 좀 허둥대는 것 같아요. 정무적 능력이 제가 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아니 희대의 정치 공작이라는 제가 기자 생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용산 대통령실의 비실명 성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바로 그냥 민주당과의 연관, 어느 최고위원은 이재명과 김만배는 원팀? 지금 밝혀졌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기문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시작을 해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검찰이 도저히 이 사람 풀어주면 안 된다고 구속영장 연기했는데 법원이 석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뉴스타파 전문을 공개한다고 했어요. 제가 볼 때 신학림 씨라는 분이 몰래 녹음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허위 인터뷰를 하려면은 인터뷰하는 사람과 인터뷰하는 사람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72분짜리 공개되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를 인터뷰할 때 녹음합니까? 그리고 다른 전화 받습니까? 그래서 이 전문이 공개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게 뭐지? 많은 의심을 갖고 왜 이게 지금 벌어졌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강한 반박. 공작도 아니고 연루된 것도 아니고 윤석열 당시 중수 2과장이 부실수사 봐준 거다라는 의혹은 사실일 것이다. 특검 받자라는 강한 반박. 여야 두 분의 강한 주장 처음부터 전해드리고 있고, 오늘은 논의할 게 많으니까 두 분 모두 좀 짧게 여러 번 발언하시는 걸로 룰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의 룰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김만배가 대장동 일당들에게 이제 앞으로 대장동에서 이재명은 지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 초반 분위기 치열해요. 좋아요. 좀 짧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김만배 가짜 인터뷰 종용. 어제 김만배 추가 구속영장 신문 검찰이 공개한 내용 재구성을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만배가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언론에 얘기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대장동 일당들에게. 대선을 앞두고 법정 대기실에서 잘 견뎌라, 남욱 유동규에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이재명은 지워라라는 교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뭐 두 분 치열하게 처음부터 공방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합작품이 된 대선 공작이다라는 거고 윤석열이 당시 저축은행 수사를 봐준 게 맞지 않느냐, 특검하자라는 뭐 치열한 반박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법정 검찰의 공개 내용들도 함께 다뤄드리고 있는 건데 대장동에서 앞으로 이재명은 지어라. 김만배가 무언가 대장동 일당들에게 사건을 좀 흐름을 몰고 가는 이런 계속 지시를 한 것을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가 처음 나온 게 2021년 9월 아닙니까? 그때부터 사건이 이제 언론에 공개되고 대선 후보의 게이트로 이슈화 됐기 때문에 당연히 초반부터 그중에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이 사건이 공개됐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그중에 제일 형님 역할을 한 사람이 김만배였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 유동규, 남욱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정영학 이런 분 등등이 대장동 게이트 연루된 사람이 이 사건이 공개되자마자 이제 제가 볼 때 고민을 시작했을 것이고 근데 제가 볼 때 범죄를 저지른 집단이나 일당이 고민할 때 가장 큰 건 뭐냐면 자기의 죄를 깎는 그 모의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형량을 적게 박을 수 있고 죄를 좀 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깎는 건데 거기서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예. 우리는 이재명과 한 배를 탔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9월 달부터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저는 간단하게 저는 그 반어법으로 제 역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 말대로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재명과 상관이 없는 거라면 어떻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 사람이 삽니까? 이재명과 대장동 게이트와 전혀 하나의 그 열과성도 없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요 이 대장동 일당은 더 중벌에 처할 겁니다. 왜? 이재명 대표만큼 이 부패 지옥 청렴 천국 하신 사람이 없잖아요. 부패한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성남시장 때부터 해왔던 분인데 아 나는 대장동 게이트 아무 상관 진짜 없는데 저놈들이 감히 내가 살아야 지들이 나와? 예.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쟤들 풀어준다고요? 연관이 없는데 왜 풀어줍니까? 오히려 연관이 없으면 더 중벌에 처하고 엄정하게 벌을 묻겠죠. 근데 왜 그러면 김만배가 사람들에게 야 우리는 같은 배를 탔어. 살면 이재명을 도와야 돼. 라고 했을까요? 그건 역으로 연관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범죄 혐의 사실에 이재명 대표가 정점이 있거나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풀어날 수 있다는 거지 연관이 없으면 이재명 대표의 이 성정으로 봤을 땐 더 혼냅니다. 너희들 감옥에 나오지 마. 오히려 더 혼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김만배의 저런 같은 한배론 그리고 같은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대장동 게이트의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무관할 수가 없다라는 걸 김만배가 스스로 실토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여러 가지 진술들 법원에서 공개했지만 법원은 김만배를 풀어줬습니다. 석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핫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허위 보도 의혹, 이 대선 공작 게이트와 관련해서 본인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만배 이야기 들어보시죠. 실제로 그 책을 사시고 1억 6,500만 원을 주신 건 맞으세요? 예,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산 겁니다. 그 최근에 그 기사 나온 거 보면은 뭐 조우영 씨에게 뭐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저는 뭐 인터뷰 종용을 한 적이 없고 몇 가지 당부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오고 찾아왔을 때는 제가 이 사건 속에서 패닉 상태에 있었고 뭐 오랜 지인으로서 위로나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만났던 겁니다. 뭐 대선 국면을 어떻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없으시다고요? 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당시 대회가 녹취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그거는 신랑님 선배가 뭐 저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 6,500만 원 준 거 맞다. 그 정도 책값이 있어서 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돈을 안 줬다라고 부인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김만배 씨도 자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도 신앙립 씨도 1억 6,500만 원은 책값이다. 적절한 책값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공작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는데 강력경사 출신의 박승미 변호사님, 네네. 법원은 어제 김만배 씨를 왜 풀어준 거고 두 번째는 사실은 김만배 씨가 구속이 되어 있었던 사유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거였고 네. 지금 이 의혹은 새로운 어찌 보면 의혹이잖아요. 예. 이른바 대선 공작 게이트 의혹이니까 어제 법원이 왜 풀어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의혹으로 다시 검찰이 구속시킬 수 있습니까?
일단은 어제 구속영장 연장 여부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유가 김만배 씨가 2021년 11월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죠. 사실은 1심 재판부가 최대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김만배 씨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이미 연장됐군요. 예, 그 이후에 석방되는데 2022년 2월에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돼 그해 3월에 다시 구속 기소됩니다. 예. 이 상태에서 지난 6개월간 구속돼 오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통상 검찰이 현재 구속돼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추가로 구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는 새로운 범죄 사실로 기소를 하면서 추가로 구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물론 기존에 기소된 사실을 토대로도 구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실무상으로 기존에 기소된 사건을 두고 구속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게 가능해지면 검찰은 얼마든지 쪼개기 기소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를 쪼개기 기소해놓고 애초에 구속 기소한 사안 외에 또 다른 범죄 사실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면 확정 판결을 받지도 않았는데 무한정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통상은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은 되도록 쉽게 받아들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구속기간 연장의 혐의 사실이 횡령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이 혐의들은 이미 2022년 5월, 즉 이전에 이미 구속 기소된 사안들이었습니다. 이 사안들을 두고 재차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니 법원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허위 인터뷰 조작, 뭐 공작 게이트로 할 거면 그냥 따로 다시 기소해. 뭐 이런 검찰 입장일 수도 입장에서는 있겠군요. 어제 열심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이는 예.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고 검찰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이 이른바 보도 관련 게이트 예. 이 사안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추가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행정 절차군요. 그렇죠. 당장 신학림 전 위원장에 대해서 어제 소환을 통보했지만 신학림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시간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불출석했는데 검찰이 상당히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서 체포영장을 신속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미 석방은 됐습니다만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의자 신문 응하지 않을 때는 체포 시도를 통해서 상당 부분 범죄 사실을 꾸려 이에기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아, 역시 강력계 형사가 나오니까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풀리군요. 이게 행정상 기존에 잡아뒀던 혐의로 다시 이제 영장을 연장하는 과정이 어제였고 지금 우리가 한창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다른 혐의,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추가로 다른 사안으로 이제 구속 기소를 하면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허위 보도, 윤석열 게이트, 윤석열 커피 보도, 공작 게이트. 어제 김만배 씨가 출소해서 나는 공작을 한 적이 없어요라고 부인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전 상당히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김만배 씨가 본인의 이 대선 공작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말인지 본인은 분명히 신학림 씨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중수 2과장이 이른바 밑에 검사시켜서 커피를 타주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사건을 무마시킬 위치에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았다고 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에 그 조우영 씨에게 수사 무마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입장은 변화 없으세요? 그 부분은 검찰 수사하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신학림 씨와 했었던 그리고 당시에 대선 3일 전 여러 특정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었던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를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당시 윤석열 중수 2과장은 무마시킬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본다. 본인의 인터뷰 취지를 부인한 건데 기억을 되돌려보면 전주현 의원님 대선 3일 전에 이재명 후보조차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윤석열 후보가 무마시켜줬다. 대정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공세를 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김만배의 이 허위 인터뷰가 그 공세의 근거였는데 지금 김만배 씨는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했던 부산저축은행 무마 의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더 먼저 밝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발언의 취지를 좀 되짚어 보면
한 발을 좀 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범은 아니다 지금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인의 어떤 그 책임을 좀 가볍게 하려는 뭐 그런 한 발을 좀 빼는 듯한 그러한 지금 모양새의 발언을 했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인정했듯이 윤석열 당시 후보가 두산저축은행을 뭐 사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위치에 위치가 있잖아요. 아니었다. 왜냐하면 박모 검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조우영 씨가 그 JTBC 기자한테 1시간 넘게 이 사건의 지금 주인 검사는 박모 검사였고 윤석열 후보가 아니었다. 윤석열 다시 검사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JTBC는 반대 내용으로 결국은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 주인 검사였고 이것을 무마를 시켰다. 이렇게 지금 취지로 JTBC에서 여러 차례 보도를 했어요. 그게 뉴스타파 JTBC 보도 네.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일 전에 그 3월 6일 2022년 3월 6일에는 또 갑자기 또 이것이 이제 커피를 타주면서 무마시켰다 이러한 가짜 인터뷰까지 나왔는데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좀 본인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팩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부정하는 것 자체는 본인에게 불리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군요. 그렇지만 좀 책임을 좀 면하려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박성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제 영장 기각됐던 거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범죄 수익 재판을 위해서 더 추가 연장해서 구속이 될지 이것을 지금 심리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이 가짜 뉴스 이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로 저는 김만배 씨가 또 영장 청구가 될 것이고 구속될 가능성이 예. 상당히 있다. 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님. 네. 지금 김만배 씨는 정작 석방되고 나와서 뭐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안 해줬다.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단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일단은 2021년 9월 15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뭐 인터뷰가 아니죠. 일단 보면은 본인도 부인하고 있고 하면은 몰래 녹음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밝혀져야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에 보면 당시에는 2021년 9월 15일에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자체가 제기되지 않았었고 당시 정치권에서 그다음에 조우영, 윤석열, 뭐 박영수 이런 이름 자체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 김만배 씨가 본인 주장을 몰래 녹음했다는 거니까 신학림 씨가 녹음하는 걸 상태를 모르고 한 진술과 지금 검찰에 계속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면서 한 진술과 어느 진술이 맞을지는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사건의 본질은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모 검사냐 박모 검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의혹 사건에서 조우영 씨라는 분이 얼마나 많은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1,8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고 거기에 역할을 하고 불법 대출의 브로커 역할을 하고 10억 원의 돈을 받습니다. 근데 2021년 당시 주임 검사인 윤석열 대검 중수 이과장 아주 센 자리죠. 부장검사 자리입니다. 중수부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중수부의 부장검사 자리고 그때 이 조우영 씨가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누구냐면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구속돼 있는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박영수 특검이 변호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우영 씨는 아예 기소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4년 뒤에 3년 뒤인가요? 2014년도에 똑같은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피해자를 생각해서도 밝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이건 덮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나 여당에서도 예. 정말 이걸로 피해본 게 있다면 이번에 밝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특검을 통해서 밝혀보자는 얘기입니다. 저 특검은 지금 제가 계속 특검 얘기를 하시는데 특검에서 민주당 특검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이 부산저축은행을 수사를 덮은 것이 윤석열 당시 검사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밝히자고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짜 뉴스라고? 그럼 민주당은 오히려 특검법을 좀 철회를 하셔야 돼요. 50억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50억 수사 중이 특검법. 제가 지금 발언 중이거든요. 네. 스스로 지금 밝히고 그 특검법을 지금 낸 의도는 이 대장동 수사 무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무마 이 의도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고 대선 공작을 하려는 것이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나오는 이 마당에 특검을 얘기한다는 건 우리는 끝까지 정말 옥새 작전으로 가겠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고 무마하겠다. 지금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이고 저는 아까 그 김만배 씨가 나온 그 내용처럼 지금 스스로
그 말이 지금 사실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 마당에 이재명 당대표 그때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대장동 몸통이 당신이다, 윤석열 후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사과하라. 되고요. 가짜뉴스 계속 양산했던 민주당 의원들, 법사위에서 정말 가짜뉴스 양산했던 민주당 의원들 사과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민주당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이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법은 오히려 폐기를 하셔야 돼요. 이 가짜뉴스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밝힐 게 또 뭐 있습니까? 지금 이미 다 이재명 후보 대장동 관련해서 예. 기소가 돼서 9월 15일에 첫 재판 예정이고요. 밝힐 거 지금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덮으려는 것을 오히려 밝혀야 되겠죠. 오히려 지금 김만배 씨조차도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한 만큼 이걸 공세했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사과해야 된다. 네. 한미수 대표. 한번 보시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건데 2년간 정말 매섭게 탈탈 털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된 혐의가 물증이 일이라도 나왔습니까? 나왔다면은 검찰이 대대적으로 밝혔을 겁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미 이 알려진 사안 아니겠습니까? 2021년 9월 15일 날 인터뷰했고 바로 한 달 뒤쯤에 조우영 씨가 자기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했다면서요. 그러면 검찰은 알고 있었죠. 그 진술을 거의 2년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후쿠시마랄지 최상병 문제, 홍범도 장군 역사 지우기, 지지율 뚝뚝 떨어지니까 들고 나온 겁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알아요. 그러면 보시죠. 2011년 그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의 비리의 출발로 보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사가 정말 일이라도 됐습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는 2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부산저축은행 일이라도 수사했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지금 구속되거나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검 두 분 아닙니까? 실제 돈이 굴러가가지고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제대로 밝혀야죠. 아니 왜 그렇게 당당하다는 분들이 특검을 피합니까? 아니 이걸 대선 정치 공작 게이트라면서요. 근데 지금 검찰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만 되면은 하나씩 확인 안 된 내용을 계속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합니다. 흘립니다. 리크하는 거죠. 그래서 또 여론을 호도하고 프레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피곤하게 2년째 하지 마시고 아니 특검 국회에서 네. 통과되면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하자. 거예요. 예. 아니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이 수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정합니까? 하자는데 왜 이렇게 피하십니까?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게 단순히 그냥 몇몇 매체가 오버한 수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것이 의심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unvisible hand. 들어보시죠. 저도 과거에 2007년에 그 대선 캠페인을 공보 관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험에 비춰보면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MBC 같은 경우 그 조모 씨라는 커피 증언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 드러났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보도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은 언론의 본령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이 대장동 브로커 조모 씨는 JTBC 기자에게 윤석열 검사를 못 봤다. 커피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30분 넘게 얘기했는데도 결국 JTBC에서 한 줄 반영이 안 됐다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뉴스타파, JTBC 등등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허위로 보도했다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됐다라는 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시각입니다. 뉴스타파와 JTBC 등이 했던 보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수사를 윤석열 당시 검사가 무마해 준 건 아니냐라는 의혹, 김만배 씨와 조우영 등등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자체 검증 결과 중요한 진술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 결국 JTBC도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JTBC도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왜곡 보도를 JTBC가 연이어 며칠간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너무 늦은 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MBC, YTN 내부에서도
MBC YTN의 보도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MBC 제3노조예요. 제1, 제2노조와는 결이 다르죠. 기다렸다는 듯이 뉴스데스크가 4개의 리포트를 대선판 흔들게 됐다.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MBC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YTN 노동조합에서도 KBS, MBC의 뒤질세라 대선 공작 성복에 YTN이 당했었다.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왜 민주당 핵심 의원들은 세세히 알고 있었고 왜 YTN은 안민석 의원에게 판까지 깔아줬는가? 라며 YTN 내부에서 노조가 문제 제기했습니다. 당시 안민석 의원이 YTN 라디오에서 어떤 얘기를 했길래 YTN 노조가 YTN이 안민석 의원에게 판을 깔아줬고 민주당 핵심들이 이미 세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는지 들어보시죠.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담당했던 주임검사 윤성 검사가 당시에 조우영이라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에게 커피를 타주면서 이 사건은 무모한 그런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장동 사건은 2011년 커피로부터 시작된 커피 게이트다. 김만배 일당이 1,800억의 부당한 대출을 받았고 돈이 있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까? 그 시발점은 윤석열 지사가 타준 커피로부터 시작됐다. 커피 게이트. 이 부분에서 저는 새로운 프레임이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대목을 YTN 노조가 비판한 겁니다. 커피 게이트, 대장동 일당, 브로커 조우영도 지금 김만배도 커피 아니야 라고 당시에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JTBC, YTN, MBC, 뉴스타파는 그걸 무시하고 보도를 강행했다라는 거고 결정적인 건 안민석 의원이 이거는 커피 게이트다, 커피 게이트다. 프레임을 바꾸자라는 얘기, 공세를 적극적으로 취하게 됐다라는 건데 커피를 타준 게 아니다. 윤석열이 수사를 무마해 준 게 아니다라고 당시에 대장동 일당들도 저 매체들의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민주당 안민석 의원까지 나서서 이건 커피게이트다라고 갔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의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대장동 일당들도 모의를 할 수 있는 정황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특정 민주당의 친화적인 언론사들이 거기에 같이 합세한 정황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판이 같이 굴러간다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게 공작의 냄새가 짙게 난다라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건 검찰이 지금 수사를 이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허위 가짜 뉴스를 조작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신앙님 씨라든지 김만배 씨를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거나 조사를 해서 이 내용을 밝혀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JTBC가 사과한 대목 아주 늦게 사과를 한 셈이 됐는데 JTBC도 인정을 한 거죠. 당시에 대장동 브로커가 JTBC에게 윤석열 커피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일부러 왜곡이 됐고 누락됐다는 걸 JTBC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언론은 다 공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를 보도할 거라고 다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믿음에 지금 찬물을 끼얹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가장 큰 게 JTBC가 저렇게 사과까지 하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담당 기자가 뭐 봉모 기자라고 하는데 이 기자라는 분이 실제로 당사자인 조우영 씨를 인터뷰를 했고 조우영 씨가 내가 윤석열 검사를 본 적이 없다. 커피 탔다는 이야기 거짓말이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 당사자의 부인은 빼버리고 오히려 남욱한테 들었다는 진술을 자기는 더 신빙성 있게 봐서 정식으로 JTBC의 기자 리포트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 또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될 방송사의 뉴스 보도가 특정 편향된 정치적 선동으로 이용됐다는 지금 정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JTBC도 뒤늦게 좀 사과를 한 건데요. 저는 비슷한 사건이 이거 뭐 돌직구에서 말씀드리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라진 사건 같은 경우도 당시 한동훈 검사장까지 연결시켜서 했던 게 뭡니까? 나중에 드러난 겁니다만 MBC가 굉장히 그 뒤에서 사전에 다 알고 있었고 MBC에 그 사건을 갖다 준 지모 씨라고 하는 이른바 제보자 X라고 하는 사람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성 민주당 지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아니라 특정 방송사와 특정 정치 세력 간의 유착으로 지금 결론이 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시청자들은 저 방송의 보도가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거기에 민주당, 특정 언론사, 그다음에 대장동 일당 이들이 지금 합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엄정하게 좀 수사해서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만배 씨가 어제
석방돼서 나와서 윤석열 부장이 당시 그런 위치에 없다고 한 건 뭐냐면 제가 설명을 했지만 자기가 추가 구속영장 청구되는 걸 지금 빠져나가려고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자기는 몰랐고 신앙님이 몰래 인터뷰를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조작해서 기획해가지고 가짜 인터뷰를 했던 건 아니다라고 부인하기 위해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금 발을 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도 엄정하게 따져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검찰 수사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대선 조작, 공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해서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습니다. 끌어내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이 대표가 오히려 시사한 겁니다. 일단 이 대선 공작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 공작 예로 치면은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줬다. 이런 게 진짜 선거 공작 아닙니까? 근데 그거 무혐의했다가 법원이 기소 결정했대요. 적반하장, 보안무치 대표적 사례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대선 공작 의혹과의 연루설을 부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김어준 씨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의붓아버지, 매정한 의붓아버지로 비유했고 끌어내릴 수 있다. 탄핵을 시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가와 정부는 회초리를 든 무서운 의붓아버지 같은 모습이에요. 국민들이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끌어내려야 한다. 이른바 탄핵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앞서 민주당 인사들의 연이은 윤 대통령 탄핵 발언도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 반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6일째 단식 뭉승 중인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다시 제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주장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탄핵을 언급하는 야당의 행태는 내란 선동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자 국민의 결정을 힘으로 뒤엎으려는 대선 불복, 국민 명령 불복종 행위입니다. 끌어낼 수 있다. 이 탄핵. 민주당 인사들에서 연이어 탄핵이 나오더니 급기야 이재명 대표 입에서도 윤 대통령 끌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단식밖에는 답이 없다라며 무기력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민주당 의원들에 이어 대표 입에서도 이 거대 의석을 앞세운 실력 행사의 어떤 최극단 탄핵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이 무기력함이 아닌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은 좀 다른데 이 사랑이 넘치는 재혼 가정의 의붓아버지도 많은데 그 재혼 가정을 왜 이렇게 비하하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잘못은 본인이 저지르고 갑자기 재혼 가정을 비하한다. 사실은 많은 재혼 가정에서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아버지들도 많거든요.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의붓아버지라는 것에 무언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덧칠될 것에 대한 어떤 비판과 우려의 지적. 이런 지적은 또 일부 타당해 보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박성배 변호사님. 그 새아버지들이 이렇게 매도돼서는 안 되죠.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영향력 있는 방송에서 한번 또 이렇게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본인의 발언으로 사랑으로 키워주는 새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아버지들까지 다 회초리를 드는 의붓아버지로 이렇게 매도돼도 안 되잖아요. 네. 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제 기억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어머니 같은 자상함, 아버지 같은 든든함을 원하기 마련인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의붓 아버지로서 무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 그러니까. 표현 자체는 민주당 대표로서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다소 표현 즉 선택한 단어에 일부 오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의붓아버지들은 예, 상처되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민주당 대표로서 전달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현재 탄핵 이야기까지 오고 가고 각종 언사들이 거칠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탄핵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탄핵을 논하려면 헌법재판소 판례상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정책을 개진한다던가 판단산의 과오 등은 향후 선거를 통해서 심판 내지는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지 당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대목을 끄집어내서 탄핵을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치 전문가도 아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여러모로 공격이 감행되고 있고 또 현 상황, 현 전반적인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로서 이 정도 결기를 보이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국민들의 공감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지는 경찰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의도는 없어 보이지만 계속해서 연이어 탄핵을 거론하는 게 심상치는 않아 보여서 이런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검찰은 인터뷰 전후에 이른바 이재명 대표 측과 이 대장동 일당 측의 어떤 모종의 연루, 모종의 공감대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인터뷰 전후로 이른바 접촉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는 건데 2021년 9월 14일 이재명 대표가 투자회사 대표가 나를 보고 빨갱이 공산당 같다고 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9월 15일 바로 다음 날 신앙인과의 인터뷰에서 김만배가 내가 이재명 욕을 많이 했지 공산당 같은 XX라고 했다라고 똑같은 표현을 바로 다음 날 대장동 일당이 따라 썼다는 겁니다. 이게 모종의 어떤 교감 내지는 공모가 아니냐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적반하장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빨갱이 공산당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 이재명 대표의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 개발 사업 시작한 후에 이거 투자사들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이 귀속되는 것 같다. 땅값도 오르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추가 부담 시켜라.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민간 투자사들은 불만이 매우 많았습니다. 재판에 투자회사 대표가 법정 증언에 나와가지고 저보고 빨갱이 같다. 공산당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정에서 저한테 항의하더라고요. 빨갱이라고. 표현이 굉장히 겹칩니다. 하루 뒤에 바로 김만배 씨는 내가 공산당 XX라고 욕을 했다라는 건데 전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하루 사이로 지금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은 좀 뭔가 교감을 가졌던 거 아닌가 하는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대장동 그 개발이 무슨 공산당처럼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김만배 씨를 비롯한 몇 명에게 4,044억의 천문학적 수익을 준 것이 그게 어떻게 공산당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을 사실 지켜야 되는 그러한 아주 절박함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안 그러면 지금 뭐 범죄 수익 은닉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인이 그동안 공들였던 사업에서 이득을 좀 보려는 찰나에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본인이 공들였던 이 돈이 다 증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지키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본인이 대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대장동 게이트가 오히려 영향이 줄어드는 것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요 공산당이란 말이 두 사람 사이에서 연이어서 언급이 됐다는 것은 교감을 했다는 그러한 추측을 하기에는 좀 합리적인 그런 정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굉장히 요즘은 잘 안 쓰는 이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하루 차이로 두 사람이 같이 공교롭게 쓰는 것은 그냥 단순한 공교로움은 아닐 것이다. 라는 주장. 함수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많이 공교롭습니까? 많이 공교롭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교로우면 2019년도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때인데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 집을 집 사준 거 연희동 잣대를 19억 원에 삽니다. 그리고 자기들 녹취록에 나와요. 2020년 녹취록에 돈의 일부가 흘러간 것처럼. 이거는 공교롭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공교롭게 따지면 전 그것도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철저하게 한번 수사해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예. 뭐 추측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19년 재판 과정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부담을 시키잖아요. 민간 개발업자들한테. 근데 추가로 지가 상승의 요인이 생기니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더 부담을 민간 사업자에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성문이라는 화천대유 관리회사의 대표가 재판에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자꾸 돈을 뜯어가냐고. 이거가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리고 다음 날 모르겠어요. 김만배 씨가 그런 인터뷰를 한 건지 녹음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녹음이 바로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루 다음 날에 했는데 그 뒤에 6개월이나 지나가지고 그게 보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교감서를 얘기할 정도는 글쎄요. 이거는 집권 여당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너무 좀 근거 없는 주장인 것 같아요. 네, JTBC도 사과했었던 윤석열 커피 보도 일종의 이 허위 보도가 나가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에 이 뉴스타파 등의 보도를 좀 많이 퍼달라, 많이 읽어달라, 전파해달라라는 SNS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글들이 대선 공작 의혹이 제기되자 사라졌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SNS 지난해 1월 26일, 3월 8일 사이에 게시글 공백, 삭제됐거나 비공개 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길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의문을 국민의힘에 제기했습니다. 대선 기간 포스팅한 글을 왜 지웠냐? 이재명 대표 측 해당 기간 게시물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는 없다. 이제와 그 내용을 비공개하거나 삭제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지만 사라진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들은 이런 글입니다.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우리가 언론입니다. 라며 뉴스타파의 저 허위 보도, 윤석열 커피 보도를 이재명 대표가 포스팅한 글이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 글이 또 사라졌는데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3월 7일 2022년 4만 명에 가까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며 김만배 음성 파일 공개라는 뉴스타파 허위 보도를 또 이재명 대표가 포스팅합니다. 이 글도 현재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김근식 교수님. 예, 제가 볼 때는 뭘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저게 삭제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뭐 진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 민감한 시기에 특히 이제 허위 인터뷰가 작성돼서 나갔던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SNS 글이 지금 삭제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누가 왜 그랬는지는 뭐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저게 대선 직전이지 않습니까? 예. 대선 3일 전, 이틀 전에 썼던 포스팅 그 내용인데 이게 지금 삭제됐기 때문에 아마도 자동으로 무슨 관리자들이 이게 가짜 뉴스로 판명됐으니까 뺀 건 아닐 것 같고 분명히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계정을 관리해서 스스로 삭제하지 않고는 내려갈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와 민주당이 삼각으로 연결돼서 언론을 끼고 저런 것들을 계속 보도했던 이유가 저는 분명히 큰 공감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그 의식이 없으면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후보는 당시 어떻게든 이겨야 됐던 것이고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고 민주당은 뭐 당연히 자기 당의 후보가 이재명 후보니까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JTBC나 MBC나 등등의 특정 정치적 성향의 언론들은 당연히 그런 쪽에 친화적인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같은 운명과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까지는 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김만배 일당이 나서가지고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저렇게 허위 가짜 뉴스를 칼포시킬 때 그 방향이 윤석열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과 상관이 없어요. 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막 우리가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부인한 것까지는 범죄자들이 통상할 수 있는 수법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달 더 넘어서서 이건 윤석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걸 가지고 나오잖아. 이게 2011년 그러니까 한 10몇 년 전에 윤석열이 당시에 검사했던 저축은행 사건이 잉태됐던 것이다라고 윤석열 게이트로 몰아갔던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분명히 디자인을 했거나 기획을 했거나 그림을 짜지 않고서는 이런
무시무시한 무모한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통의 평범한 정상적인 범죄자들은 자기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그냥 부인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지 이걸 아예 방향을 틀어서 김만배가 그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방향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갈 거야. 너 나중에 네가 모른다고 하면 돼. 라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 게이트에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윤석열 게이트로 본질을 바꾸는 이런 엄청난 정치적 기획을 했다는 거. 이건 보통 사람의 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글이 삭제됐는지 아니면 비공개 처리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보이지 않는 글들, 그중 일부는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대장동 일당의 허위 보도를 읽어달라라는 글이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이 나오면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 김만배, 신앙님 등을 오늘 고발했습니다.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신앙님, 뉴스타파, KBS, MBC 소속 기자 등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여당은 고발. 김만배에 대해서도 검찰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신앙님 주거지 등 압수수색, 어제 김만배 주거지 등 압수수색, 보도 경위 및 대가관계 증거 확보에 검찰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은 책값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 여당의 윤재욱 원내대표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 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 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으로 그동안 선거 때마다 벌여온 상습적인 선거 공작의 연장선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수에 또한 단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신앙님 씨가 지금 검찰에 출석했군요. 박성배 변호사님, 1억 6천 얼마를 받은 게 검찰로부터 수사로 딱 빼도 박도 못하게 확인이 되니까 네. 김만배 신앙님은 돈을 안 받았어요라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책값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책값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초판본도 저거보단 싸요. 네. 이게 어떻게 책값이 될 수 있어요? 검찰이 아마 이 사건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으면 당장 추가 기소하면서 김만배 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수사가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 그와 같은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검찰의 수사는 사실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일단 지난 1일에 신전위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어제는 김만배 씨가 풀려나기 이전이었습니다만 김만배 씨의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도 대가로 돈이 오갔는가, 뉴스타파에 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선 사흘 전에 공개한 과정, 나아가서는 다른 언론들의 보도 경위도 살펴볼 것으로 보이는데 고발도 이루어진 만큼 다른 언론사에 대한 수사도 박차가 가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쟁점은 일단 배임 수증제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배임 수증제는 일종의 사적인 뇌물입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거나 돈을 주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렇죠.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임무에 반해 돈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적 뇌물로 보고 배임 수증제죄를 적용하고 아울러서 언론사 관계자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도 해당합니다. 즉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이 오고 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책의 대가라면 청탁금지법 위반 내지는 배임수 증적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책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배임수 증제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검찰의 목표는 이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혐의는 치열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증 가능한데 검찰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밝혀내기 위함입니다. 어허. 이 행위 자체, 즉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언론사 보도를 전제로 돈이 오고 간 행위 자체는 충분히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양측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서도 보도를 감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했다. 즉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사람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입증해내는데 검찰은 사활을 걸 것이고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다른 언론사들도 이 행위에 가담했거나 사전에 단 두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조직이 일정하게 개입해서 이 전체 범행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 수사까지 이루어질지 어느 정도 수사의 성패가 결론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신학림 씨가 출석했습니다. 신학림 씨 입장에서는 출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상당히 다급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만약 일정 조율을 빌미로 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검찰 수사의 어떤 맥을 박 변호사가 잘 짚어줬어요. 자, 이 이야기는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12일이냐) 이번 주냐 세 번째 삿바 싸움. 소환 날짜를 두고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측이 3차전을 벌이고 있는 셈인데 뉴스 속보가 많군요. 이 대표가 9일에 토요일이죠. 검찰 출석하겠다라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당 대변인이 밝힌 것 같은데 박성준 대변인이 밝힌 것 같군요. 맞네요. 윤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원래 이재명 대표는 11일에서 15일 주간 출석을 고집했는데 검찰이 그거 안 된다. 나오려면 이번 주에 나오라 했거든요. 거기에 이 대표가 응했습니다. 9일 토요일에 수원지검에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시죠. 원래는 이렇게 실랑이가 있었는데 결국 9일에 이 대표가 출석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목요일, 내일은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토요일에 검찰이 출석하겠다라는 건데 대변인님, 그러면은 오전에 2시간만 받겠다 이런 거 없이 그냥 풀로 조사 받습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4번째 조사 때 13시간 백현동 때 받았기 때문에요. 아마 어제 많은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검찰이 이제 저희 대표는 12일 날 얘기했더니 검찰이 7일에서 9일 사이를 출석해라라고 했는데 많은 기자들도 9일을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9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 건 지난번에도 검찰이 30일을 고집할 때 대표가 그때 서둘러 받겠다고 한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혐의를 다 입증해냈다고 하고 하니 그러면 내가 하루라도 빨리 가서 조사를 받고 24일을 제시를 했죠. 빨리 받고 그동안 한동훈 법무장관 물론이고 집권 여당까지 당당하게 가서 영장 실심사 받으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빨리 받고 난 다음에 8월 말주에 비회기 기간에 본인이 내 발로 걸어가서 영장 실심사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6일을 또 제안을 합니다. 그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표실 쪽 변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표 우중이 당무도 바쁘고 국정도 바쁘니까 토요일에 받을 테니까 검찰도 좀 준비를 해달라 했는데 검찰 측에서는 좀 제가 볼 땐 좀 옹색한 것 같아요. 이 대표가 오게 되면은 방우원들이나 다들 출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지 말아달라고 했답니다. 그래 다시 또 이제 9월로 가면서 정규가 시작된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 검찰 가가지고 아마 검찰이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히 또 조사받고 성실하게 받을 거로 보는데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만은 참 가혹하게 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에는 토요일에 출석이 이루어졌다. 결국은 4번 정도 이 조율무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토요일에 출석하게 됩니다. 어제 단식 중에 국방위에 참석했습니다. 그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7일차 온몸을 던져서 복귀를 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던져서 저항하고 계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국방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님 이리 오셨는데 어렵고 힘든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기동민 의원님 좀 마음 크게 내십시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위원장에게 이 대표가 단식 중에 어렵게 왔으니까 고맙다고 얘기를 하라라고 민주당의 김병준, 기동민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한기호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방위에 사실 뭐 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고요. 어제 국회에서 또 대정부 질문 때문에 본회의가 열렸는데 본회의장에도 이재명 대표가 왔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회의 참석은 또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본회의장도 오고 뭐 국방위원회도 이제 가고 이제 그렇게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9일에 출석을 검찰에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 내일은 또 법원에 출석을 해야 돼요. 내일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문기 모른다. 아, 그게 내일 그리고, 재판이에요? 네, 그리고 백현동 사건에서 내일이 벌써 8일이군요. 그 옹벽, 그 4단계 용도 변경한 것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네. 지금 이 발언이 이제 허위인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제 이 사건도 내일 재판이 있고 그래서 내일은 법원 그리고 이제 9일은 검찰에 출석해서 또 진술을 해야 되는 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박함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택적 단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아침 한 10시 정도에 나오시거든요. 예. 이 단식장에. 그리고는 또 저녁 되면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아까 사직생으로 단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직생이라고 하면 곡기만 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할 때 오히려 정말 국민들의 공감대를 더 저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드루킹 사건 때 김성태 당시 대표가 원내대표가 그렇게 절박하게 결국은 단식을 했고 그래서 드루킹 특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게 도대체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정말 뭘 하는지 그리고 뭘 드시는 거 아닌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단식장에서 24시간을 하면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는 그런 절박감이 좀 저는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국회 사무처에 핑계를 대요. 뭐 누가 이 해코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는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국회 사무처의 규정에 따르면 밤 뭐 예. 9시인가 11시가 되면 알겠습니다. 외부인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키면서 단식을 하는 그런 절박함을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고 잔인해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다 생각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할 때 제가 아는 당시 여당의 아주 고위 인사가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텐트를 기자들 없을 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밑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조율을 하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 제1야당 대표이자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이 지지했던 분이 단식 8일째 들었습니다. 조롱만 합니까? 그 조롱에서 뭐가 남습니까? 뭘 드시다니요? 단식하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텀블러? 그 작은 온수병입니다. 오죽했으면 인터뷰한 기자가 그 물을 마셔봤겠습니까? 마시라고 대표가 권유를 했고 그 기자가 그러더군요. 그냥 물입니다. 지금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적 단식이요? 그런 표현 쓰려면 출퇴근 단식이요? 그거는 와서 단식하고 돌아가선 단식 안 한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하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회에 있는 일정들 대정부 질문 상임위장 안 가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뭐라고 했겠습니까? 정기국회 열리는데 제1야당 대표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고 공격했을 겁니다. 상대방을 이렇게까지 인정을 안 하는데 정치가 실종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국정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대형 아무리 참사가 나도 대통령이 국민들 손 한번 잡아줬습니까? 이태원 참사 유족 손 한번 잡아줬습니까? 본인은 결기 있게 수사했는데 최상병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집단 항명이라니요, 수사단장이. 영장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홍범도 장군을 왜 지웁니까? 북한 정권이 수립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하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버리지 말라고 반대하는데 그 앞장서 가지고 무기한 단식을 하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목소리 안 높입니다. 하지만 정치 안 하실 겁니까? 그 임기 동안은 이 나라 국민들 살피고
국정하셔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대표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조롱하고 학대하고 박해하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정치적 공격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시면 그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런가 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뉴스타파 내용들이 다 맞았다. 지금 허위라고 JTBC도 사과하는 마당에 이분은 이런 얘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에 나온 내용들이 지금까지 다 맞아 들어갔고요. 뉴스타파의 그 방식은 오랫동안 누가 발언한다고 해서 그대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신하영님, 김만배 그 녹취도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는데 그 검증하는 시간을 오래 가지고 나간 것이지. 그런 신하님 씨나 뭐 이런 분들이 회유하거나 또는 그렇게 뭐 허위를 뭐 유도하거나 강요해서 나온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에 계셨던 겁니까?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민식 본부 장관과 윤건영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박민식 본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백선엽이 친일 반미주의라고 지정된 것은 특별법과 국가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인데 백선엽이 24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나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1920년생.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그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그럼 친일파입니까? 어떤 그 근거로 그렇게 한쪽은 친일파가 되어야 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되어야 됩니까? 그러자 윤건영 의원, 친문의 윤건영 의원이 박민식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라는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개장을 하신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 장관의 발언은 고인에 대한 대단히 악의적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민식 장관을 고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부친 문제를 거론하니까 발끈한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박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친일파다라고 규정한 게 아니라 백선엽 장군을 자꾸 특정 진영에서 친일파라서 우리의 어떤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전쟁 영웅에 대해서 자꾸 폄훼하려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친일파고 이 사람은 친일파가 아니냐라는 비유를 든 것인데 어쨌든 논란의 본질은 문 전 대통령이 고발하겠다라고 발끈을 한 겁니다. 논란의 본질은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논란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서 이견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서 민주당, 주로 민주당에서는 저 사람 친일파다 라면서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을 구한 전쟁 영웅의 업적을 자꾸 폄훼하려는 듯한 움직임에 대해서 박민식 본부 장관이 발끈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박민식 본부 장관이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그 친일파 딱지가 붙어 있는 걸 지금 전부 제거를 해줬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백선엽 장관이 사망했을 때 현충원에 안장하면서 그 안장했을 당시에도 그 친일파라는 것을 낙인을 찍었었거든요.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특정 민주당 당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묘에서 파내낸다 하자고 했고요. 이런 얘기도 그렇기 했잖아요. 때문에 친일파 논란을 넘어서서 6.25 당시에 대한민국을 구한 전쟁 영웅이라는 측면에서 이 백선엽 장군을 다시 재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제 국회에서 했던 저 이야기는 저는 윤건영 의원이 잘못 건드렸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하태경 의원이 또 찾아가지고 저한테 알려줬는데 저기 잘못된 이른바 흥남시 농업개장이라고 했던 저 발언 때문에 윤건영 의원이 이제 발끈해서 뭐 고발하겠다는 건데 그 말은 맞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45년 이후가 맞아요. 근데 일제 때 고등문과시험에 합격해서 9급 공무원이 된 건 1940년이 맞아요.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건영 의원이 고발을 아마 못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고발해도 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민식 장관이 흥남시 농업개장도 그러면 이게 친일파 아닙니까 했던 건데 그건 해방 이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팩트는 맞는 것 같지만 본래 박민식 장관이 하려고 했던 뭐냐면 똑같이 백선엽 장관도 문제가 되는 게 간도 특설 때 대우를 했던 게 1943년이에요. 예. 해방 2년 전에 간도 특설 때 가 있었다고 그래서 독립군하고 싸운 적도 없는데 친일파라고 낙인 찍으니 똑같이 1940년 해방 5년 전에
보통 분간 시험을 합격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버지 부친께서도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그때로 치면 이제 뭐 서기보, 서기 뭐 주사 이런 걸 하셨겠죠. 그걸 똑같이 그냥 비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 이야기를 하려면 그게 같이 좀 형평성을 가지고 보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어서 저는 뭐 해프닝입니다만 윤건현 의원이 박민식 장관을 고발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예. 의원이 아주 정확히 팩트를 잘 체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는 그러니까 둘 다 친일파로 볼 수 없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건데 공산당 논란, 홍범도 장관 관련해서 백선엽 장관 관련돼서 친일 논란, 이 양쪽 진영 모두 다 좀 차분하게 과거를 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쌈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야의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의 진용이 갖춰지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공천할 가능성이 커졌고 민주당에서는 진교훈 후보 이렇게 진영표가 윤곽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유재수와 조국이 감찰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입니다. 강서구청장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해서 과거 16년 민주당이 독재했던 강서구에서 16년 동안 이 방치가 되었었거든요. 강서 구민에 대한 은혜를 갚는 사람으로서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겠다. 이번 10월에 치러지는 유일한 재보궐선거,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강서부터 정권 교체를 시작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게 이른바 일종의 어떤 총선 전에 치러지는 선거라 본래의 어떤 의미보다도 굉장히 좀 의미 부여가 많이 됐어요. 당 대표들이 이제 공천을 해서 치르는 선거이기도 하고 과연 어떻게 좀 윤곽이 나올지도 궁금한데 여당에서는 이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공천할 걸로 보인다는 예측이 많은데 당내 어떻습니까? 조국이 유죄면 뭐 김태우는 무죄다. 그러니까 공익 제보를 한 걸로 기소가 됐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돼서 강서구청장 자리를 내려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유감스러운 뭐 그러한 표명을 당대표가 하신 거고 오늘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선관위를 오늘 꾸립니다. 그래서 뭐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를 할 거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미 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도전의 의사를 강력하게 지금 피력하고 있고 현재로는 거기에 상응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선을 이제 다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마 김태우 전 청장이 낙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승미 변호사님, 김태우 청장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이 됐고 사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어요. 네네네. 김태우 전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됐는데 지난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이루어졌죠. 사면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직자로서 다시 선거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사자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다시 그 당사자를 내보내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 여러모로 치열한 논쟁 내지는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또 국민의힘이나 우리 국민들 중 일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내보낸 것 같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선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위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반영되는 선거라 그렇죠. 현재 여야 구도 판세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선거인 것 같습니다. 이 재밌겠다. 누가 이길지 너무 궁금하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개표 방송은 채널A와 함께 해주시는 거 아시죠? 제가 또 진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난 뭐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굵직한 지방 선거 개표 방송도 프라임타임을 제가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들 봐주셨어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러 회담을 겨냥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히 아세안 플러스 3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국, 일본, 중국 3국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른 시일 내에 한일 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북러 정상회담을 겨냥한 경고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며 사실은 이 푸틴 들으라라고 한 얘기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올 텐데요. 광고 보고 돌아와서는 김진애 더 라방 시작됩니다. 유튜브에서 김진애 돌직구쇼 쳐서 들어가시면 별도 계정이 있는데요. 구독하시면 김진애 더 라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진애 돌직구쇼 유튜브에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지금부터 시작될 김진애 더 라방 매일매일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TV로 보고 계신 분은 김진애 돌직구쇼 더 라방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유튜브로 보고 계셨다면 그 계정에서 나오셔서 김진애 돌직구쇼 별도 계정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